전라남도 강진군의 아침은 여느 때와 같이 고요했습니다. 설이 내린 논밭을 바라보며 김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65의 나이에도 그녀의 등은 여전히 고닫습니다. 단지 오늘은 몸이 좀 무거웠어요. 서울행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짐을 챙기며 순자는 아들 최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서울 간다고 했잖니. 아침 9시 버스 타면 오후 3시쯤 도착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쩐지 들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전화를 바꿔달라는 듯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건강검진 예약은 내일 오전이죠? 그리고 언제까지 계실 예정이세요? 순자는 며느리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 11시야. 검진 끝나면 바로 내려갈 생각이었단다. 순자는 아들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그런 기대를 접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고속버스는 강진에서 서울까지 약 6시간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순자는 아들 민수를 키운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민수를 대학까지 보냈던 그 시간들. 순자는 강진의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아들을 뒷바라지했죠. 서울 도착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터미널을 빠져나온 순자는 아들이 보내준 주소를 따라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서서 전화를 걸자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어주었어요. 어머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그러나 며느리의 눈빛은 결코 반갑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현관에 들어서려 하자 며느리가 손을 내밀며 말했죠. 잠시만요. 시골에서 오셨으니 흙먼지가 묻었을 테니까 신발과 옷 좀 털고 들어오세요. 우리 집 카펫이 새 거라. 순자는 당황했지만 아무 말 없이 옷을 털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며느리는 거실 구석 작은 소파를 가리켰어요. 저기 앉으세요. 지금 민수 오빠는 아직 퇴근 전이라 없어요. 순자는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6시였죠. 며느리는 전혀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약 2시간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반가워하며 일어났지만 민수는 어머니를 보고도 건성으로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식사하셨어요? 순자는 아들의 냉담한 반응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색한 저녁 식사 후 순자가 건강검진 이야기를 꺼내려 하자 민수는 말을 끊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회사 일로 정신이 없어서요. 내일 병원 가실 때 제가 데려다 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민수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순자는 들을 수 없었지만 민수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죠. 민수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수는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우리 집이 좀 좁아서요. 아내가 병원 근처 호텔을 예약해뒀으니 오늘 밤은 거기서 주무시면 어떨까요? 순자는 충격을 받았지만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지만 민수는 시선을 피했어요. 순자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나가지. 아들과 며느리는 순자를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며느리는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었죠. 서울의 낯선 거리에 서서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병원 근처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분노가 자리 잡았어요. 2장. 여관 방은 좁고 칙칙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앉아 벽을 바라보았죠.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지난 수십 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민수를 키우며 밤낮으로 일했던 나날들, 아들의 졸업식에서 흘렸던 기쁨의 눈물, 그리고 민수가 서울로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자랑스러움까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순자의 목소리는 방 안에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한 지 3년. 처음에는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점점 달라졌죠.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녀는 완전히 내쫓겼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순자는 강진에 있는 자신의 재산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농과 밭, 모두 그녀 명의로 된 유산이었죠. 민수와 며느리가 몇 번이나 팔아달라고 요청했던 그 땅. 순자는 복수의 씨앗을 마음에 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건강검진을 받는 내내 머릿속은 복수 계획으로 가득 찼습니다. 의사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김순자님, 혈압이 매우 높으시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은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사는 모를 테니까요. 검진을 마친 후 순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검진 끝났다. 오늘 바로 강진으로 내려갈게.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6시간의 버스 여정이 시작되었죠.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순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순자는 강진의 이웃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오랜 친구인 박말순, 마을 이장 김영호, 그리고 여행사를 운영하는 정미경까지 모두 순자의 사정을 들으며 분노했습니다. 그런 며느리랑 아들은 강진 땅을 가질 자격이 없어. 말순의 목소리에 순자는 용기를 얻었어요. 미경은 특별한 제안을 했죠. 순자 언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그 땅 일부 팔아서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제가 좋은 상품 소개해 드릴게요.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어때요? 순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강진을 벗어난 적이 없었고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죠. 복수는 단순히 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강진에 도착하자 말순을 비롯한 마을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자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얼마나 서러웠겠니? 그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그럴 수가 있나? 순자는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에게 서울에서의 일을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공분이 일었죠. 이장 김영우가 말했어요. 우리가 다 지켜봤지 않나? 순자가 얼마나 고생해서 민수를 키웠는지. 그런데 이제 와서 며느리 말 한마디에 어머니를 내쫓다니. 순자는 복수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며 그녀는 정미경과 함께 해외여행 패키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유럽 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한 달 동안 여행하는 코스였죠. 땅 일부를 팔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다음 날 예상대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도착하셨어요? 저기,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말해보렴. 저희가 서울에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서요. 어머니 명의로 된 강진 땅을 팔면 어떨까 해서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그런데 민수야, 너희 두 사람이 직접 강진에 내려와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민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순자가 말을 이었어요.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아져서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강진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구나. 그 말에 민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서울에서 검진 받았잖니. 괜찮아. 큰 문제는 아니야. 그냥 너희와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야. 순자는 거짓말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복수를 위해서는 필요한 연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여행사에 들러 유럽 여행 상품을 예약했어요. 생전 처음으로 여권도 신청했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결정을 지지했고 말수는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면 더 재밌을 거야. 나도 평생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었다고. 강진의 평화로운 밤, 순자는 창문을 열고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복수는 시작되었고 이제 막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3장. 민수와 며느리가 강진으로 내려오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아들 부부를 맞을 준비를 했죠. 옛 시골집이지만 순자는 늘 깔끔하게 관리했습니다. 마당에 핀 들꽃과 채소밭, 오래된 감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순자 씨, 여권 나왔어요. 정미경이 반가운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처음 보는 여권을 받아들고 감격했어요. 6시 5년을 살면서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 없는 그녀에게 이 작은 책자는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는 열쇠 같았습니다. 출발은 다음 달 열흘날이에요. 준비할 것들은 제가 리스트 만들어 드릴게요. 순자는 미경의 말을 들으며 여행 계획을 상상했습니다. 프랑스의 에펠탑,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렜어요. 그러나 그 전에 아들과 며느리와의 대면이 기다리고 있었죠. 오후 2시 택시 한 대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민수와 며느리가 내렸어요. 순자는 마당에서 그들을 맞이했죠. 민수는 어색하게 인사했고 며느리는 가방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집이 여전히 깨끗하네요. 며느리의 말에는 칭찬보다 놀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깨끗해야 손님들도 편하게 머물지. 며느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을 넌지시 언급한 것이 분명했죠.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긴장을 느꼈는지 서둘러 화제를 바꿨어요.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서울에서 검진 결과가 어땠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더구나. 다만 좀 쉬어야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생각한 게 있어. 민수와 며느리가 동시에 순자를 바라봤어요. 순자는 탁자 위에 놓인 여행 팸플릿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해외여행을 좀 다녀올까 해.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해외여행이요? 어머니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평생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잖니. 이제라도 가보고 싶어. 며느리가 팸플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유럽 프리미엄 투어라는 제목 아래 비용이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거 비용이 꽤 많이 드는데요.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땅 일부를 팔 생각이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 땅은 우리가 서울에서 집을 사기 위해. 순자는 아들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그 땅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야. 순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는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눈에 띄게 불쾌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눈짓했고 두 사람은 잠시 밖으로 나갔어요. 창문 너머로 그들의 다툼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격앙되었고 민수는 진정시키려는 듯 했어요. 순자는 차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돌아왔어요. 어머니, 좀 더 생각해 보시죠. 해외여행은 위험할 수도 있고. 순자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라. 말순이와 함께 가기로 했어. 여행사에서 모든 것을 챙겨준다고 했고.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그럼 땅은 언제 파실 건가요? 순자는 며느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았지만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부동산 중개사와 얘기했다. 다음 주에 계약할 예정이야. 저녁이 되자 순자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모임에 민수와 며느리를 초대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순자가 들어서자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러나 민수와 며느리를 본 어르신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수야, 오랜만이구나. 어머니, 잘 모시고 있니? 김영우 이장의 질문에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며느리는 불편한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어르신이 말했어요. 순자가 해외여행 간다고 하던데 너희도 알고 있니? 민수가 대답하기 전에 박말순이 끼어들었습니다. 순자가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 좀 즐겨야지. 우리도 함께 가기로 했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순자의 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불편해 보였어요. 모임이 끝날 무렵 이장이 민수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순자는 그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지만 민수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투덜거렸어요. 저 사람들 뭐야?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거지?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수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여행만 다녀오실 건가요? 다른 계획은 없으신 거죠? 순자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다른 계획이 있겠니? 난 그저 남은 생에 좀 더 즐기고 싶을 뿐이야. 그날 밤 순자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유럽 여행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사장.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강진의 신선한 공기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민수와 며느리가 식탁에 앉자 순자는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들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네요. 민수의 말에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아들이 진심 어린 칭찬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죠. 순자는 여행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에서 3일, 로마에서 나흘, 스위스에서 닷새를 보낼 예정이야. 말순이와 함께라서 걱정할 건 없어. 민수가 물었어요. 어머니, 영어도 모르시는데 괜찮으실까요? 순자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여행사에서 한국인 가이드가 전 일정 동행한대. 그리고 내가 나이는 들었어도 배우는 건 좋아하잖니. 미경이가 간단한 영어 표현도 가르쳐 준다고 했어. 며느리가 갑자기 물었어요. 어머님, 땅 파시면 얼마나 받으실 거예요? 민수가 며느리를 날카롭게 쳐다봤지만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진 농과 밭 중에 작은 쪽 밭만 팔 거야. 그래도 여행비로는 충분하더구나. 며느리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녀는 모든 땅을 팔 줄 알았던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아침 식사 후 마당으로 나가
채소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아들과 함께 밭을 가꾸는 것은 오랜만이었어요. 일하면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어제 이장님이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순자는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무슨 얘기? 서울에서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고, 제가 어머니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다고.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는 걸. 제가 너무 아내 편만 들었죠.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들의 인정이었어요. 민수야,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나를 막지 않았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아내와 다투기 싫었고,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의 솔직한 고백이 마음을 움직였지만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민수야. 나도 마음이 있고 상처받을 수 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채소밭을 가꾸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가운데 순자는 아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꼈어요. 오후 며느리는 순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전과 달리 부드러워 보였어요. 어머님, 저희가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혹시 나머지 땅도 파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순자는 며느리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아니, 나머지 땅은 팔 생각이 없단다. 그 땅은 내가 죽은 후에 민수에게 물려줄 거야.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박말순이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여행 준비는 잘 돼가니? 오, 민수도 왔구나. 서울에선 잘 지내? 말순은 민수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며느리를 보자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며느리는 불편함을 느꼈는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순이 순자에게 속삭였어요. 저 며느리 여전히 탐욕스러워 보이네.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은 여행 준비물 리스트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두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유럽에서 보게 될 풍경들을 상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자는 특별한 강진 요리로 상을 차렸어요. 민수는 어린 시절 먹던 음식들을 반가워했습니다. 식사 중에 순자가 말했어요. 민수야, 내가 여행 다녀온 후에 서울에 한번 올라갈까 해. 민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때는 꼭 우리 집에 머무르세요. 순자는 미소 지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순자는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번엔 서둘러 떠나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호텔에 묵을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어색하게 오갔어요. 식사가 끝난 후 민수는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서울에서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던 것.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하지만 내 아내가 나를, 그리고 어쩌면 너까지도 재산 때문에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구나. 민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이 어느 정도 맞다는 것을 알았어요. 며느리가 강진의 땅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아내와도 진지하게 대화할 거예요.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녀는 복수보다 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랐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순자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와 며느리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민수는 어머니와 따뜻하게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어머니, 여행 다녀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서울에서 모실게요. 순자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떠난 후 순자는 여행 준비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마음속의 복수심은 조금 누그러졌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졌어요. 순자의 유럽 여행 출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꺼내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챙기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옷장에서 꺼낸 옷들을 바라보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옷들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다음 날 순자는 말순과 함께 전주로 쇼핑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유럽 여행에 필요한 옷과 신발, 작은 여행용품들을 샀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순자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순자야, 이 코트 한번 입어봐. 파리는 아직 쌀쌀할 거래. 말순이 건넨 코트를 입어보며 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세련된 코트를 입은 노년의 여성은 더 이상 시골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순자의 눈에 반짝임이 돌아왔어요. 내가 이런 옷을 입어도 되나? 말순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 때야. 쇼핑을 마치고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었어. 지난주에 강진에 다녀간 후로 자주 연락해. 말수는 차를 마시며 물었어요. 뭐라고 하던? 여행 잘 다녀오라고, 그리고 서울에서의 일에 대해 또 사과하더라고. 며느리는 여전히 냉담하다고 하더군.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만도 하지. 땅 팔아서 돈 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여행 간다고 하니 당연히 못마땅할 테지.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부신 햇살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내가 평생 남편 잃고 민수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겠지? 말수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강진으로 돌아온 순자는 여행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했어요. 미경이 준 여행 책자를 읽으며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 인사말을 외웠습니다. 봉주르, 그라치에. 낯선 단어들이 그녀의 입에서 어색하게 흘러나왔지만 그 과정이 즐거웠어요. 출발 사흘 전 민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여행 준비는 잘 되고 있으세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다 됐어. 가방도 거의 다 쌌고 여행사에서 최종 안내도 받았단다.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아내와 많이 싸웠어요. 강진에서 돌아온 후로 계속.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결혼 생활이 흔들리는 것은 바라지 않았어요. 무슨 일인데? 아내는 여전히 강진 땅에 집착해요. 어머니가 모든 땅을 팔아서 우리에게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생각을 못하겠어요. 이장님 말씀도 있고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셨는데.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민수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잘 대화해 보렴. 땅 문제로 부부 사이가 틀어지면 안 되지.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하지만 아내가 변하지 않으면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마당 감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가을이 시작되어 감이 익어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민수가 이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마음 한편으로 아들 부부의 갈등이 걱정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복수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출발 하루 전날 마을 사람들이 순자의 집에 모였어요. 작은 송별회였죠. 이장 김영호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순자의 첫 해외여행을 축하하며 좋은 추억 많이 쌓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순자는 감격스러웠어요. 이웃들이 모두 자신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말순이 순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내일이면 우리가 드디어 비행기를 타는구나. 설레지 않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평생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 없는 그녀에게 이번 여행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송별회가 끝나고 혼자 남은 순자는 집안을 정리했어요.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의 민수는 순수하고 엄마를 사랑했어요. 며느리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생활이 파탄 나는 것은 원하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모습에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와 말수는 정미경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광주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길, 순자는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보았어요. 강진의 산과 들, 그리고 그녀가 평생 일해온 농과 밭들. 잠시 떠나 있지만 이 풍경들은 여전히 그녀의 고향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순자와 말수는 처음 보는 공항의 분위기에 압도되었어요. 미경이 체크인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두 분, 여권과 항공권 잘 챙기세요. 그리고 이건 유럽에서 쓰실 비상금이에요. 미경이 건넨 유로 지폐를 보며 순자는 감탄했습니다. 낯선 화폐였지만 곧 그녀가 새로운 세상에서 사용하게 될 돈이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순자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안전한 여행 되세요. 다녀오시면 꼭 뵙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의 진심 어린 메시지에 복수심보다는 애틋함이 밀려왔어요. 그녀는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엄마도 너를 사랑한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순자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순자는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며느리에게 상처받은 마음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아침은 순자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자 에펠탑이 멀리서 보였어요. 순자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동안 텔레비전이나 책에서만 보던 풍경이 이제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순자야, 준비됐어? 오늘 일정이 빡빡하대. 말순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호텔 로비에서 가이드를 만났어요. 한국인 가이드 김민지는 열정적으로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세느강 유람선을 타보실 거예요. 파리의 핵심을 다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버스를 타고 에펠탑으로 향하는 길, 순자는 창밖으로 파리의 거리를 감상했습니다. 오스만 양식의 건물들, 카페에 앉아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피어있는 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자는 이런 풍경을 보기 위해 더 일찍 여행을 시작했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펠탑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파리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순자는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순아, 내가 정말 여기 와 있는 거 맞니? 말순도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게, 평생 꿈에도 못 꿀 일이었는데 우리가 파리에 와 있다니. 순자는 문득 민수를 떠올렸어요. 아들도 이 풍경을 함께 볼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가 생각났고 순자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번 여행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점심시간 그들은 현지 레스토랑에서 프랑스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에스카르고와 퐁듀에 두 사람은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맛보고는 놀라워했어요. 이것도 달팽이라고? 우리 강진에서 밭에 있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네. 말순의 말에 순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진에서의 일상이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그저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여행자일 뿐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모나리자 앞에서 사진을 찍고 고대 이집트 유물들을 구경하면서 순자는 세계의 넓음을 실감했습니다. 가이드 민지의 설명을 들으며 순자는 인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경외심을 느꼈어요. 어머, 저 그림 좀 봐. 우리가 알던 세상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하구나. 말순이 속삭였습니다. 순자도 동감했어요. 그들의 세계관이 하루 만에 넓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세느강 유람선을 탔어요. 해가 지면서 파리의 건물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람선에서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순자는 생각했어요. 이런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지. 호텔로 돌아온 후 순자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제전화는 비쌌지만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어머니, 파리는 어떠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순자는 오늘 본 모든 것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 에펠탑도 보고 루브르 박물관도 가고 내가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 심각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순자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피로가 느껴졌어요. 무슨 일이니? 아내가 계속 강진 땅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설득해서 모든 땅을 팔게 해야 한다고. 저는 이제 그런 말을 듣기 싫다고 했어요.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럽에서의 평화로운 시간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어요. 민수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단다.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발코니에 나가 파리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그녀의 마음도 복잡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복수심과 모성애,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베르사유 궁전을 방문했어요. 황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궁전과 웅장한 정원을 보며 순자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순자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 궁전은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살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치와 낭비는 결국 프랑스 혁명을 불러왔고 두 사람 모두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했죠. 순자는 며느리를 떠올렸습니다. 탐욕적인 욕심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교훈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민수가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랐습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 순자와 말수는 몽마르트 언덕을 올랐어요. 파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두 사람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한 화가가 순자에게 초상화를 그려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림 모델이 되어 보신 적 있나요? 화가가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가이드가 통역해 주었지만 순자는 이미 의미를 이해했어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화가가 순자의 초상화를 그리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강진에서의 고된 삶, 아들을 키우기 위해 희생한 시간들, 그리고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까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파리의 한 화가의 모델이 되어 있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완성된 초상화를 받아든 순자는 감격했습니다. 화가가 그린 그녀의 모습은 강인하면서도 온화했어요. 눈가의 주름은 삶의 지혜를 담고 있었고 입가의 미소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화가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아름답네요. 고맙습니다. 이탈리아로 떠나기 전 순자는 그 초상화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로마에 도착한 그들은 또 다른 문화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콜로세움과 바티칸 시티를 방문하며 순자는 세계의 다양성에 감탄했어요. 로마의 좁은 골목길을 걷고 분수에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아들의 행복과 자신의 평안한 여생을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스위스에서는 알프스 산맥의 장엄함에 압도되었어요. 융프라우 산을 오르며 순자는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자신의 문제들이 얼마나 작게 느껴지는지 깨달았습니다. 말씀과 함께 산 정상에서 본 풍경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순자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멋진 곳에 와 있다니 믿어지니? 말순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믿어지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정말 여기 있어.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알아. 한 달의 여행이 끝나갈 무렵 순자는 자신이 변화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강진의 시골 아줌마가 아니라 세계를 경험한 여행자가 되었어요. 복수심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무언가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삶의 가치였어요. 한 달의 유럽 여행을 마치고 강진으로 돌아온 순자는 많은 것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강진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순자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세계를 보고 온 눈으로 바라보는 고향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자야, 잘 돌아왔구나. 어떻게 지냈어?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순자는 유럽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파리의 에펠탑은 정말 웅장했어. 로마의 콜로세움은 2000년도 더 된 건물이라는데 아직도 저렇게 남아있다니 놀라웠지. 스위스 알프스는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어. 순자의 눈빛은 반짝였고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를 느꼈어요. 더 자신감 있고 더 행복해 보였죠. 이장 김영우가 물었습니다. 여행 다녀오니 어떤 느낌이야?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하더라고.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거의 없다는 걸. 항상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살았지.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이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앞으로도 우리 함께 여행 많이 다니자.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여행에서 가져온 기념품들을 정리했습니다. 파리에서 그려진 초상화, 로마에서 산 작은 콜로세움 모형, 스위스에서 구입한 시계까지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민수가 생각났습니다. 순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럽 여행 동안 민수와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많이 누그러들었지만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어요. 민수야, 엄마 여행 잘 다녀왔어. 집에 도착했단다. 다행이네요. 건강은 어떠세요? 여행이 힘드시진 않았어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 오히려 활력이 생긴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지냈니? 민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 별거 중이에요, 어머니.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현실이 되니 마음이 아팠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어머니가 유럽 가신 후로 계속 다퉜어요. 아내는 여전히 강진 땅에 집착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던 것도 용서할 수 없었고요. 순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며느리에 대한 복수가 이루어진 것 같아 만족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의 아픔이 마음 아팠어요. 너무 속상하겠구나. 어디서 지내고 있니? 회사 근처 원룸에서요. 아내는 아직 아파트에 있고요. 이혼 얘기도 나왔어요.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의도한 복수였지만 아들까지 상처받는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민수야, 엄마가 다음 주에 서울에 가볼까? 민수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니를 뵙고 싶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진의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의 갈등이 자신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주 순자는 서울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몇 달 전과 같은 노선이지만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순자는 아들과 나눌 대화를 생각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어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순자도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수는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어요. 그러나 눈빛은 더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원룸은 작지만 깔끔했어요. 그는 어머니를 위해 침대를 내어주고 자신은 바닥에 이불을 펴고 자겠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배려에 감동했어요.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서울에서 그렇게 대했던 것. 아내의 눈치만 보고 어머니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내가 행복하길 바랐는데 결국 이렇게 됐구나.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저와 아내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어머니 일을 계기로 그게 더 분명해졌을 뿐이에요. 순자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내와 정말 이혼할 생각이니?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네. 이미 변호사도 만났어요. 아내는 재산 분할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특히 강진 땅.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성공했지만 아들의 상처는 큰 대가였어요.
민수야, 그 땅에 대해 말해줄 게 있어. 순자는 자신이 여행 전에 취한 조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일부 땅을 팔아 여행 경비로 사용했지만 나머지 땅은 이미 민수의 이름으로 변경해 두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어머니, 그건 내 것이야.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한 거였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땅을 팔고 싶지 않아요. 그건 우리 가족의 역사니까요. 언젠가 제가 강진으로 내려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아들이 언젠가 강진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서울 생활을 접고 강진에 온다고?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계획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고 싶어요. 서울 생활이 제게 맞지 않는다는 걸 점점 느끼고 있어요. 순자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심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이 오히려 그녀와 아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순자는 민수의 제안으로 며느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순자는 조금 긴장되었지만 유럽 여행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녀는 예전보다 초조해 보였습니다. 순자가 자리에 앉자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유럽 여행은 즐거우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좋았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진 것 같아. 며느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어머님을 그렇게 대해서. 순자는 며느리의 사과가 진심인지 판단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계산적으로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었어요. 사실 강진 땅에 대해 여쭤보고 싶었어요. 결국 땅 이야기였습니다.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 땅은 이미 민수 이름으로 바꿔놨어. 그러니 이제 그건 너희 부부 사이의 문제야.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기대하지 않았던 소식에 당황한 듯 했어요.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이젠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구나. 행복하게 살길 바랄게. 순자는 카페를 나왔어요. 가슴속에 남아있던 복수심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였어요. 강진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풍경 속에서 순자는 마당에 심은 국화를 가꾸고 있었어요.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 씨, 손님 왔어요. 정미경이 누군가를 데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민수였습니다. 아들이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오는 모습에 순자는 놀랐어요. 민수야, 갑자기 웬일이니? 민수는 어머니에게 다가와 포옹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어요. 어머니, 잠시 강진에서 지내보려고요. 회사는 당분간 재택근무로 허락받았어요. 순자는 기뻤지만 의아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의문을 읽은 듯 덧붙였어요. 아내와 이혼 절차가 거의 끝나가요. 모든 걸 정리하고 새 출발하고 싶어서요. 순자는 아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수는 시골집 안을 둘러보며 추억에 잠겼어요. 여기 아직 제 방이 그대로네요. 민수의 방은 그가 대학에 갔을 때 그대로였습니다. 책장에는 민수가 좋아하던 책들이, 벽에는 그가 받았던 상장들이 걸려 있었어요. 순자는 아들의 방을 늘 깨끗이 유지했습니다. 매일 청소했지.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 생각했으니까.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소홀히 했는지.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남아있던 복수심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말순과 마을 어르신들이 찾아왔어요. 민수가 강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워했습니다. 이장 김영호가 민수에게 물었어요. 서울 생활은 접고 내려온 거야?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어요. 강진에서의 삶이 어떨지 경험해보고 싶어서요. 순자는 아들이 서울의 삶을 완전히 포기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하며 순자는 유럽 여행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은 밤에 더 아름다워.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단다. 민수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푹 빠졌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았어요. 어머니, 다음에는 저도 함께 가요. 유럽도 좋고 다른 곳도 좋고요. 순자는 놀랍고 기뻤습니다. 민수와 함께하는 여행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럼 좋지. 다음엔 어디로 갈까? 며칠 동안 민수는 강진의 일상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채소밭을 가꾸고 낮에는 노트북으로 원격 근무를 했어요. 저녁에는 어머니와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제가 맹목적으로 출세만 줬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니? 가족의 소중함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소홀히 했는지. 순자는 아들의 깨달음에 감사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들이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민수는 어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강진 복지센터에 기부를 하면 어떨까요? 순자는 놀랐어요. 처음에는 땅을 복지재단에 기부하려 했던 자신의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무슨 기부? 제 이름으로 된 땅의 일부를 팔아서요. 강진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에 기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며칠 후 순자와 민수는 강진군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땅 일부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김순자 마이너스 최민수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어요. 이 재단은 강진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군청을 나온 후 민수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순자는 긴장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그녀에게 불편한 존재였어요. 무슨 내용이었니? 사과하더군요. 진심으로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다고, 특히 어머니께 큰 잘못을 했다고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믿기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중요한 건 깨닫고 변화하는 거야. 민수는 어머니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용서의 의미도, 가족의 소중함도. 2달 후 김순자 마이너스 최민수 장학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강진의 주민들이 모두 모였고 군수도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순자는 민수와 함께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짧은 소감을 말했어요. 저는 평생을 강진에서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아들을 키우고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경험했지요. 이제 제 인생의 남은 시간은 이 마을에 보답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재단이 강진의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도 말을 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성공이나 부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삶에 있다는 것을요. 개소식이 끝난 후 순자와 민수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진의 들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순자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앞으로도 자주 강진에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여기서 살지도 모르겠어요.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결국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졌어요. 복수심으로 시작한 여정이 화해와 성장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다음 날 순자는 지역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유럽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며 세계의 넓음과 꿈의 중요성을 가르쳤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외국에 가보고 싶어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하렴. 세상은 정말 넓고 아름다운 곳이란다. 저녁, 민수는 어머니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아프실 때를 대비해 쓴 편지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읽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펼쳤어요. 어머니께 제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어머니는 항상 저의 버팀목이셨습니다. 홀로 저를 키우시며 겪으셨을 어려움과 고통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순간들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히 서울에서의 일은 제 삶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어머니의 유럽 여행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정을 통해 어머니도 저도 성장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어머니와 함께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민수올림.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이 모든 여정이 결국 아들과의 진정한 화해로 이어졌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너를 사랑한다. 밤이 깊어가는 강진의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열고 그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인생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결국에는 더 아름다운 곳에 도달했습니다. 복수심으로 시작된 여정이 용서와 화해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마을 복지센터에서 아이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순자의 모습은 이제 강진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서울과 강진을 오가며 어머니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고 며느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순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상처가 아닌 용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아들도
심지어 며느리까지도 성장했다는 것을요. 강진의 평화로운 밤, 순자는 내일의 희망을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